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세종시 그림책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첫 곡으로 오늘의 발걸음 떼어볼게요. 밤편지 아이유.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난 우리의 첫 입맞춤을 떠올려. 그럼 언제든 눈을 감고 가장 먼 곳으로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늘 그리워 여기 내 마음속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어떻게 나에게 그대란 행운이 온 걸까.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면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띄울게요. 아이유의 반편지로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림책 이야기. 말랑말랑 그림책의 시작을 사랑스럽게 출발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책으로 온 세상을 여행하는 저는 그림책에 날개를 다는 DJ 이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밤.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꿈을 선물하고 싶은 저는 그림책의 꿈을 다는 DJ 민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랑 남아있는 한 장의 달력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11월의 끝자락입니다. 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새로 맞이할 시간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는 시기이지요. 네, 저는 이제야 2022년에 적응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2022년 보내기 싫으네요. 아직 본격적인 추위는 시작도 안 했는데 추위가 너무 싫은 저는 벌써부터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따스한 무언가가 자꾸 그리워지기도 하고요. 저는 추운 날 먹는 길거리 어묵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어묵의 뜨끈한 국물, 생각만으로도 몸이 녹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묵의 맛 자체보다는 따스한 김이 어리는 그 공간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잠깐의 온기가 추운 밖으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밖이 너무 살벌하게 추운 날, 내 집에 딱 들어섰을 때 그 편안함과 온기에 찰나의 행복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극한의 냉기와 온기 사이를 건너고 나면 온기가 있는 나만의 공간이 너무 고맙게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반대로 이 추운 날 따스한 곳이 없는 누군가는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스치기도 해요. 예전엔 그 생각이 사람으로 한정되었다면 아이를 키우면서는 주변의 생명으로 더 확장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더 많이 배워가는 것 중 하나가 생명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요. 보살핌이 필요한 생명으로 감정이 전이되는 느낌이랄까요? 몇 해 전에 구스패딩 유행할 때 롱패딩 한 벌에 수십 마리의 거위가 고통받는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기억나세요? 네, 인간이 추위를 느끼듯 동물도 추위를 이기기 위해 털갈이를 하는 것일 텐데 그걸 강제로 뽑으니 얼마나 아플까요? 인간의 이기심은 끝이 없구나 느꼈었죠. 그 다음부터는 구스패딩을 입기가 조금 불편해졌어요.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생명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아이들도 아이들을 둘러싼 미래의 환경도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구의 모든 생명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림책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날개님, 오늘의 그림책 주제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또 다른 이웃 동물입니다. 작은 마음으로도 충분히 동물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희석이 부릅니다. 온기. 시간이 좀 필요해 잠시 멈추길 원해 견디듯이 서 있는 매 간신히 우린 버텨왔지 쏟아진 감정들에 무엇도 뱉지 못한 채 우리는 텅 빈 말을 끌어안고서 밀려왔었지 That we've got ordinary problems Love, life, 보편적인 것들 오늘을 위해 난 온기가 필요해 Yes, we've got 스쳐갈 문제들 머물다갈 얘기들 참아온 말들 속에 감췄던 맘을 보내 이제는 익숙하게 나를 위로해 We'll be okay That we've got ordinary problems Love, life, 보편적인 것들 오늘을 위해 난 온기가 필요해 Yes, we've got
버려야 할 날들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느껴져. 아름다울 수도 좀 더 슬플 수도 problems, love, life 반짝이던 날들 내일을 위해 난 온기가 필요해. Yes, we가 끝이 날 문제들 yeah. 흩어져갈 얘기를 yeah. 김희석의 온기 듣고 돌아왔습니다. 온기가 가득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동물권, 생명권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불편하니 외면하고 회피할 뿐이죠. 맞습니다. 무려 반려인구 1,500만 시대를 맞은 현재 동물권에 대한 사회 인식은 높아졌지만 그런데도 동물 학대가 자행되는 현장이 여전하다는 그런 상반된 이슈가 공존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보호법이 강화되고 있지만 동물의 권리를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거죠. 네, 암울한 현실이지만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어릴 때부터 충분히 올바르게 배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물을 우리와 함께 공존해 나가야 할 또 다른 이웃으로 여기도록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생명을 경시하는 데 무감하게 자란 아이들은 후에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부정적인 형태를 보인다고 해요. 어머 세상에 어른들의 책임이 더 무겁게 느껴지네요. 사실 이번 그림책 주제를 정하고 나서 몇 권의 책을 고르는 동안에도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날개님께서 조금 전에 반려인구 1,500만 시대라 언급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유기되는 동물은 또 얼마나 많을까 싶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말의 희망이 느껴지는 그림책으로 골라보았습니다. 바로 의리의리한 계집이라는 책입니다. 계집이 의리의리해 봐야 얼마나 의리의리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반려견을 너무나 사랑하는 주인이 계집을 사심 가득 담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줬으려나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책 표지를 보니 오 반가워라 유설화 작가님이시네요. 네, 슈퍼거북 슈퍼토끼 시리즈로 유명한 유설화 작가님의 그림책입니다. 작가님의 다른 책으로는 장갑 시리즈인 욕심은 그만 레이스 장갑, 용기를 내 비닐 장갑, 잘했어 쌍둥이 장갑이 있고요. 또 의리의리한 계집 이외에 밴드브레멘, 고양이 행성을 지켜라 등으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동물권에 관한 그림책도 쓰셨습니다. 슈퍼 거북이와 슈퍼 토끼는 워낙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림만으로도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마력의 작가님 같아요. 동물권에 관한 그림책도 이렇게 다수 쓰셨는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책의 줄거리가 너무 궁금해지네요. 실제로 유설아 작가님은 길에 버려진 강아지 몽이를 입양해 오랜 기간 키우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유기견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몽이를 생각하며 이 의리의리한 계집이라는 그림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쓰신 그림책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도 이 의리의리한 계집이라고 하네요. 몽이를 닮게 그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지에 홀로 꽉 차게 그려져 있는 개가 이 그림책의 주인공일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주인공 월월씨입니다. 월월씨를 둘러싸고 있는 별들이 빽빽한 것이 뭔가 위풍당당해 보이지 않나요? 부잣집 뚱보 아저씨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엄청 큰 목걸이를 차고 개들이 좋아하는 뼈다귀도 물고 있으면 세상 행복한 표정이어야 할 텐데 어째서 월월씨가 불만 가득하게 인상을 팍 쓰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표지를 넘겨 면지를 보시면 펫샵처럼 보이는 곳에서 아주 사랑스러운 강아지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너무너무 귀엽죠? 날개님, 혹시 여기서 월월씨 찾을 수 있으세요? 그림책의 앞표지에 그려져 있는 월월씨는 크고 우락부락했는데 여기에 그런 강아지는 없는 것 같아요. 얼추 비슷한 강아지는 찾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월월씨는 원래 아주 귀여운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월월 씨가 나이가 들고 덩치가 커지면서 모습이 조금 달라진 것이죠. 예상이 되네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기사나 보도로 접한 적이 있거든요. 반려동물들이 아기일 때는 작고 귀엽다면서 키우다가 그 동물이 자라고 덩치가 커지면 더 이상 예쁘지 않다면서 길이나 산에 버려버린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월월 씨도 버려진 걸까요? 근데 조금 희망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안타깝지만 바닷가에 그것도 비 오는 날 월월 씨는 혼자 남겨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 따위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월월 씨는 쓸쓸히 버려져 있지만은 않아요. 월월 씨는 이를 악물고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으리으리한 집의 주인이 되지요. 으리으리한 계집은 월월 씨가 고생 끝에 스스로 마련한 집이었군요. 멋지게 성공한 월월 씨네요. 만약 제가 월월 씨라면 성공했으니 이제는 나를 버린 옛 주인을 찾아 복수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당신 부셔버릴 거야. 아니 복수라니요. 그림책의 복수라니요. 날개님 아침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성공은 했지만 뭔가 행복한 듯 행복하지 않은 듯한 월월 씨는 사람만 빼고 모든 동물 입주 가능하다라는 광고를 내고 2층 집을 세놓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사람 따위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월월 씨는 과연 인간들과 어떤 모습으로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 으리으리한 계집의 일부분을 꿈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그림책의 일부만 읽어드리는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으리으리한 계집 유설화 글 그림 책 읽는 곰. 이튿날 아침 월월 씨는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깼어요. 오, 벌써 집 보러 왔나? 반가운 마음에 달려 나갔더니 월월 씨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때로 몰려와 있었어요. 거 무슨 일로 왔소? 월월 씨는 목소리가 절로 뾰족해졌어요. 저 집주인은 어디? 아빠로 보이는 사람이 쭈뼛쭈뼛 물었어요. 내가 바로 이 집 주인이오. 월월 씨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점잖게 대꾸했어요. 그러자 아빠 얼굴이 구깃구깃 구겨졌어요. 에이, 걔를 집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해? 하는 얼굴이었죠. 엄마도 눈동자가 마구 흔들렸어요. 에휴, 애들한테 병균이라도 옮기면 어쩌지? 하는 얼굴이었어요. 난 사람하고는 같이 살 생각이 없으니 돌아가. 월월 씨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새 아이가 와락 달려들었어요. 개 아저씨 좋아요. 이 집도 좋아요. 여기서 살래. 그러자 엄마 아빠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저 애들을 봐서 1년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에이, 나도 모르겠다. 월월 씨는 돌아서며 내뱉듯이 말했어요. 그럼 시험 삼아 딱 반년만 같이 살아봅시다. 겉으로는 으르렁거렸지만 월월 씨도 아이들 손길이 싫지 않았어요. 밥도 더 맛있고 책도 더 재밌고 잠도 더 잘 왔죠. 그럴수록 걱정도 커졌어요. 언젠가 떠날 사람들한테 정 붙이면 안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월월 씨가 병이 났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열심히 돌본 덕분인지 월월 씨는 금세 훌훌 털고 일어났어요. 월월 씨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2층에 올라갔을 때예요. 아빠가 회사를 옮기게 돼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건희 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걔 아저씨도 같이 가요? 건희가 물었어요. 월월 씨네 집은 여긴데 가긴 어딜 가? 건희 엄마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안 돼요. 아저씨도 우리 가족이란 말이에요. 건희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맞아요. 아저씨가 아프면 우리가 돌봐줘야 해요. 찬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같이 갈 거야. 미니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월월 씨는 부자니까 너희가 아니라도 돌볼 사람은 많아. 엄마 아빠 말에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월월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다시 혼자가 되는 건가? 꿈님의 낭독으로 으리으리한 계집의 일부분을 들어보았습니다. 아이고, 월월 씨의 다짐이 무너졌네요. 다시는 인간들을 믿지 않겠다고 했지만 너무나 쉽게 또 인간을 좋아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슬픈 사랑이네요. 인간을 다시 좋아하게 된 월월 씨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당당하게 혼자 살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가족과 함께 다시 어울려 살아갈 것인지. 그런데 반려견에겐 행복의 기준이 진짜 사람 가족의 유무일까라는 의문도 좀 드네요. 네, 그러네요. 사람 따라 떠나지 않고 그 으리으리한 자택에서 다른 동물들과 어울려 살아도 될 텐데 말이죠. 사람을 따라간다고 해도 또 버려지지 말라는 보장도 없으니까요. 우리의 월월 씨는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집니다. 현실에서는 사실 유기견이 되면 월월 씨처럼 혼자 무언가를 이루며 살아가기 힘들죠. 유기견은 일단 보호소에서 일정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물다가 또 다른 사람 보호자를 만나지 못하면 대부분 안락사를 당하니까요. 슬프고 냉혹한 현실이죠. 까칠한 월월 씨가 던지는 질문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어하는 아이들과 읽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는 세상의 모든 월월 씨를 응원하며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들려드릴 곡은 검은 강아지라는 또 다른 그림책에 수록된 음원입니다. 저작권 문제로 낭독하지는 못했지만 박정섭 작가님의 검은 강아지는 으리으리한 계집처럼 반려견 유기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아이들과 읽고 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슌의 난 착한 아이예요. 난 영문도 모른 채 길 위에 놓였네. 홀로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차가운 이곳. 난 꿈속을 헤매네. 따스했던 손길 말투 이 길의 끝에선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저 구름 위에 피어나는 얼굴 기억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또 견뎌야 해. 잘 참아볼게요. 긴 숨바꼭질 끝나면 꼭 칭찬해 주세요. 착한 아이니까요. 긴 꿈을 꾼 것 같아 깨어날 수 없는 꿈을. 봄, 여름 지나고 가을도 지나쳐 겨울. 난
조금씩 짙어져 어느새 꽃모진 내 맘 저 구름 위에 피어나는 얼굴 기억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또 견뎌야 해 잘 참아볼게요 긴 숨바꼭질 끝나면 꼭 칭찬해 주세요 착한 아이니까요 꼭 돌아와 주세요 다시 날 찾아줘요 잊지 말아요 슌이 부른 난 착한 아이예요를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은 말랑말랑 그림책의 유일한 미니 코너 말랑말랑 더하기 시간입니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날개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시리즈로 이어지는 그림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꿈님께서 알고 있거나 좋아하는 그림책 시리즈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냉장고 속에서 펼쳐지는 식재료의 모험을 그린 윤정주 작가님의 꽁꽁꽁 시리즈를 재미있게 읽었어요. 또 그림책답지 않은 깜짝 반전이 늘 숨겨져 있는 작품이죠. 꼬마 토끼 제스퍼의 특별한 일상을 담고 있는 에런 레이놀즈 작가님의 오싹오싹 당근 팬티 크레용 이 오싹오싹 시리즈도 좋아해요. 또 그 밖에도 마녀위니 고녀석 맛있겠다 무지개 물고기 등등 너무 많은데요. 그쵸.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미니 코너에 눌러 담기에는 그림책 세상이 너무도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시리즈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 것이냐 하면 늘 그랬듯 저 날개 DJ가 개인적으로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작품들로 선정했답니다. 뭔가 답정너 같죠? 날개님의 선택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시리즈 그림책을 참 좋아하잖아요. 그림책 속의 주인공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면서 그들과 친해지는 것이 아이들과 책을 찐친으로 만드는데 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시리즈 그림책에 한 번 발을 들이게 되면 다음에 펼쳐질 일화가 궁금해져서 앉은 자리에서 책을 서너 권씩 후루룩 읽어버리게 되는 그런 다독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시리즈 그림책은 첫 번째 맥바넷 존 클라센 그림의 동그라미 세모 네모, 두 번째 안드레아 비티 데이비드 로버츠 그림의 일명 꿈꾸는 아이 시리즈입니다. 날개님께서 고른 두 종류의 시리즈 그림책에 공통점이 있네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된다는 점이요. 딩동댕. 네, 맞아요. 맞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선정 시리즈에서는 주인공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바뀌고 두 번째 선정 시리즈에서는 주인공이 이기팩, 소피아, 로지, 에이다, 에런으로 바뀌면서 독자의 시선에 변화를 주지요. 이 부분 참 흥미롭네요. 타인의 시선에서 나는 주변의 한 사람으로 여겨지겠죠. 하지만 내 인생에서는 언제나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엑스트라나 조연이었던 인물이 다음 그림책에서는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면 좋겠어요. 네, 그림책을 선정해 놓고 그 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영향은 받겠지만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크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저는 해봤었어요. 아, 너무 멋진 생각이신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가 선정한 책 한 권에 엄마의 마음이 가득가득 들어있네요. 정말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럼 첫 번째 시리즈 그림책인 맥 바네클 존 클라센 그림의 동그라미 세모 네모부터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 모양 친구 3부작은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특히 저랑 저희 아이는 세모를 읽으면서 박장대소를 했었거든요. 먼저 세모부터 강력 추천하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원래 그림 작가 존 클라셋 님이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 모양으로 비디오 게임 캐릭터를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러던 중 글 작가 맥바넷 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이 모양 캐릭터들을 주인공으로 결국 그림책을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날개님은 어떻게 그런 일화까지 모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림책을 둘러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 더 재밌네요. 지식의 출처가 순수하게 나의 뇌이면 좋을 텐데 말이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모두 알고 있는 책 판매 사이트 예스24의 책 소개란에서 읽고 그대로 옮겨온 것이랍니다. 이렇게 출처를 밝혀요. 말랑말랑 그림책의 진행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림책 공부를 저절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림책과 관련된 자료를 많이 찾아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더라고요. 자, 다시 그림책 이야기로 돌아가서 작가님 두 분께서 매우 공들여 이 세 가지 모양 캐릭터를 완성시켰다는 것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으로부터 느껴지네요. 정말 그래요. 뾰족뾰족 장난기가 많은 세모, 반듯반듯 어리숙한 네모, 그리고 동글동글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동그라미.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진 모양 캐릭터는 저마다 생김새도 성격도 다른 우리들의 모습까지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 3부작에는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이 내면을 발견하고 나아가 삶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길 바라는 두 작가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그림책 시리즈도 소개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소개할 그림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드레아 비티클, 데이비드 로버츠 그림의 꿈꾸는 아이라는 별칭의 시리즈입니다. 제가 그림책에 많고 많은 주제 중에서 아이들이 자아를 찾고 성장하는 과정을 담은 그런 그림책들을 유독 좋아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이 시리즈 책을 또 한 번 강력 추천합니다. 한 권씩 제목을 살펴볼게요. 가장 최근인 2022년에 출간된 일러스트레이터 에런의 첫 번째 이야기를 포함해서 정치가 소피아의 놀라운 도전, 발명가 로지의 빛나는 실패작, 과학자 에이다의 대단한 말썽, 건축가 이기팩의 엉뚱한 상상까지 총 5권의 그림책이 출간되어 있네요. 네, 그림책을 읽다 보면 현재까지 등장한 5명의 주인공들이 모두 같은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실 안이 묘사된 그림 속에서 각각의 아이들을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 시리즈에서 처음 읽었던 그림책은 건축가 이기팩의 엉뚱한 상상이었고 두 번째 책은 정치가 소피아의 놀라운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두 책을 함께 읽고 이기팩 책에서 소피아 찾기, 소피아 책에서 이기팩 찾기 이렇게 바로 숨은 그림 찾기 놀이까지 했었답니다. 세상에 숨은 그림 찾기 기능이 탑재된 만능 그림책이었군요. 아이들이 와글와글 그려져 있는 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인물 하나하나가 개성 있게 공들여 그려져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 어떤 그림책은 한 장면에 많은 인물이 그려져 있을 때 몇몇은 대강의 사람 형태로만 그려져 있기도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대사 한 줄 없는 인물도 엑스트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다음에는 또 어떤 친구가 주인공이 될까?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시리즈네요. 저도 그 부분이 참 좋았고 또 흥미로웠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비로소 꽃이 되었다. 라는 김춘수 시인님의 꽃이라는 시구절이 떠오르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알아가는 사람들, 마음을 나누는 의미 있는 사람들이 내게 모두 꽃은 아닐까. 나는 꽃밭에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답니다.
저도 날개님의 인맥 꽃밭에 한 송이 꽂히길 희망합니다. 실수와 말썽 속에서 배우고 크는 과학자 에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발명가 로지.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용기 있는 첫발을 내딛는 정치가 소피아.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며 성장하는 건축가 이기팩.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난독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에런. 그리고 다음 그림책에서는 누가 주인공이 될지 기대되는 두 번째 그림책 시리즈 소개도 고맙습니다. 음악 한 곡 들으면서 말랑말랑 더하기 코너 마무리할게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OST의 수록곡 중 나상현 씨 밴드가 부르는 주인공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린 수많은 생각 속에 또 다른 하루를 만나고 지친 마음은 뒤로 한 채 누군가를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들에 괜히 마음을 쓰고서 매번 똑같이 흘려보낸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린 작아지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겠지만 언젠가 우리 이렇게 서로를 보며 웃어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나에게 잘해왔다고 수고했단 말할래. 흔한 만남과 헤어짐에 나의 말들은 숨기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어색한 표정들만 쉽게 흔들리는 마음에 상처 입은 건 아닐까. 지난 기억들이 나에게 슬픔으로 다가와도 이젠 작아지는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겠지만 언젠가 우리 이렇게 서로를 보며 웃어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걸 알 수 있을까. 그때가 되면 나에게 잘해왔다고 수고했단 말할래. 멀어져가는 기억에 아직 남아있었던 내 안의 이야기들을 이제는 놓지 않을게. 나를 잊지 않게. 스쳐가는 계절 속에 말없이 멈춰선 순간 어쩌면 우린 이렇게 서로를 보며 버티고 있는 걸까. 다가오는 이 하루가 조금은 겁이 나지만 그때가 되면 나에게 잘해왔다고 수고했단 말할래. 나상현 씨 밴드의 주인공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종시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FM 공동체 라디오
98.9MHz를 듣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웃 동물이라는 주제로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그림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책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날개님, 어떤 책을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에는 제가 소개할 차례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린지 매티클, 소피 블랙홀 그림, 미디어 창비에서 펴낸 위니를 찾아서라는 작품으로 2016년에 칼데코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림책의 앞표지를 살펴보니 웬만한 강아지보다 더 순해 보이는 아기 곰이 한 남자의 다리에 매달려 귀엽게 미소 짓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렇죠. 표지를 넘겨 면지를 살펴보면 어슴푸레한 시간에 대열을 맞춰 행진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맨 앞에서 그 행렬을 함께하고 있는 아기곰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그림책은 군인들과 함께 생활하는 아기곰의 이야기일 것 같다라는 추측이 가능해집니다.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콜이라는 꼬마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에게 이야기해달라 조르며 그림책이 시작되네요. 엄마의 이야기 속에는 위니펙에 사는 수의사 해리 콜번 아저씨가 등장하고요. 네, 얼마 뒤 해리 아저씨는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부대로 가던 중 우연히 사냥꾼에게 잡힌 아기곰을 보게 되고 뭔가에 이끌려 그 아기곰을 사서 부대까지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았던 도시 위니펙의 이름을 따 위니라고 이름을 짓죠. 위니는 해리 아저씨와 부대원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지내다가 부대가 유럽 대륙의 전투에 참가할 때 어쩔 수 없이 런던의 동물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위니와 해리 아저씨의 사랑이 잘 묘사되어 있어서 위니를 동물원에 맡기는 장면이 더 마음 아프네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리 아저씨가 런던 동물원에 맡긴 위니를 특별한 친구로 여기게 되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아이는 동물원 측의 허락을 받고 우리 안에 들어가서 위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그리고 어울리는 이름을 찾지 못했던 자신의 곰인형에게 드디어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위니 더 푸라고요. 위니 더 푸라고요? 곰돌이 푸 말씀하세요? 네, 맞습니다. 곰돌이 푸. 곰돌이 푸. 이거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맞아요. 휴일에 봤던. 맞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위니 더 푸 원작을 쓴 앨런 알렉산더 밀른 작가님이라고 하세요. 아이가 동물원의 곰 위니와 시간을 보내거나 자신의 곰 인형인 위니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것을 토대로 작품을 만드셨던 거래요. 우리에게 너무 친숙한 곰돌이 푸, 위니 더 푸라는 작품으로 말이죠. 아,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으로 친숙한 곰돌이 푸가 실제로 존재한 곰을 모티브로 탄생했다는 사실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이 위니가 그 위니였다니 소름 돋아요. 네, 이 위니가 그 위니였다는 사실은 이 그림책 위니를 찾아서가 2015년에 미국에서 출간되었을 때 알려지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었다고 하니 모르셨을 만도 하죠. 10년도 안 된 일이잖아요. 실화를 담고 있는 그림책이라 그런지 해리 아저씨와 아기곰 위니가 보여주는 우정이 더욱 진한 감동으로 다가와요. 아기곰과의 교감이라니 정말 따뜻하네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한 부분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졌었는데 꿈님은 그런 부분 없으셨나요? 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해리 아저씨가 위니를 동물원으로 보냈던 장면이에요. 요즘에는 동물들을 동물원의 좁은 사육실에 가두지 말고 그들이 원래 있던 야생으로 보내주자는 방향으로 동물보호 활동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리 아저씨의 선택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지금처럼 동물의 권리나 복지에 대해 생각하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게 되네요. 네. 세상이 바뀌면서 동물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태도가 달라지고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막 지금처럼 반려동물이라고 부르지 않고 애완동물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애완동물이라고 했었어요. 사랑애와 희롱할
완을 쓴 단어죠. 단어 자체가 인간 중심에서 조합된 단어라서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인 동물들에게 이제는 사용하면 안 될 단어 같습니다. 엄연히 짝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이죠. 아기곰 위니와 두 사람의 특별한 우정을 담고 있는 위니를 찾아서라는 작품은 조금 특별한 형식으로 쓰여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잠들기 전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겉 이야기 안에 위니가 등장하는 메인 스토리인 안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는 액자식 구성으로 쓰인 그림책입니다. 액자식 구성이라고요? 와, 이제 라디오를 듣기 시작한 분들은 여기가 EBS인가 하시겠어요. 세상에 20년도 훨씬 전에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다행인 게 뭔 줄 아세요?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 저희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는 교양을 전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네. 교양 있는 날개님, 그림책을 만드신 작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교양 있는 제가 또 예스24에서 검색한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그림책에 글을 쓴 린지 매틱 작가님은 사냥꾼에게서 위니를 산 그 해리 콜번 대위의 증손녀라고 합니다. 작가님은 위니 더 풀을 증조 할머니처럼 여기며 자랐다고 해요.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는 위니의 이야기를 라디오 다큐멘터리로 만들기도 하고 그림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린 소피 블랙홀 작가님은 오늘 소개된 위니를 찾아서 이외에도 2019년에 안녕 나의 등대라는 작품으로 또 한 번 칼데코상을 수상하셔서 제게도 익숙한 이름입니다. 저희 집 책장에는 작가님의 책이 위니를 찾아서 안녕 나의 등대, 산딸기 크림 봉봉, 외동딸이 뭐가 나빠, 루비의 소원까지 총 5권이나 있더라고요. 와, 5권이면 작가님의 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최근작인 시큰둥이 고양이는 없을까요?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한 유기묘와 한 소년의 우정을 그린 작품 시큰둥이 고양이는 지금 장바구니에 담겨 있어요. 다른 책과 같이 모아서 구입하려고요. 날개님이 소피 블랙홀 작가님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작가님 그림책 너무 좋다면서 책 속에 링크도 몇 번이나 보내셨었잖아요. 제가 그랬던가요? 맞아요. 그랬었죠. 안녕 나의 등대를 보고 노을진 하늘과 바닷빛을 표현한 그림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그 후 작가님 책을 이렇게 자꾸만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작가님의 그림이 섬세하면서 생생하고 그러면서도 따뜻해 보여서 저도 참 좋더라고요. 자, 청취자님들께서 이쯤 되면 왜 이 DJ들이 그림책 낭독하지 않고 책 속에만 계속 이어갈까 싶으실 것 같아요. 날개님, 이거 무슨 일이시죠? 너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점이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책 낭독과 관련해서 출판사에 문의한 결과 저작권 문제로 책의 내용은 낭독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답니다. 출판사들마다 저작권과 관련된 방침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위니를 찾아서 같은 경우에는 국외 도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 애쓰셨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날개님, 저희 방송이 유튜브에도 업로드 되니까 혹시라도 소피 블랙홀 작가님께서 직접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어로 부탁 한번 드려보세요. 네? 영어로요? 이게 뭐 저희 방송을 찾아서 들으실 정도면 그냥 한국말로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Hello, Sophie. I'm your fan. Please. 시킨다고 또 하시는 우리 열심히 하시는 날개님. 날개님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쉽지만 두 번째 그림책 위니를 찾아서는 그림책을 낭독하는 대신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저 DJ 날개가 영어 실력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림책을 선정하는 안목은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저 믿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또 한번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그림책 2권을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잠시 쉬어가며 음악 듣고 돌아올게요. 담손의 공방의 친구. 함께여서 고맙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우리 같이 한 시간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거 하나 없지만 이렇게 노래할 때 세상을 다 가진 듯해. 수많은 길이 있고 다른 하루를 살지만 철부지처럼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때로는 흔들리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늘도 행복하자. 힘든 하루 끝에서 투정만 부리다가도 너의 눈을 볼 때면 뭔가 사라지는 것 같아. 오랜만에 만나서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친구라는 이름은 나를 가득하게 만들어. 수많은 길이 있고 다른 하루를 살지만 철부지처럼 좋아하는 것을 해보자. 때로는 흔들리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서로 의지하며 오늘도 행복하자. 담손의 공방의 친구를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웃 동물이라는 주제로 그림책을 소개하고 이야기해 보았어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온 나, 언제나 묵묵히 나를 기다려준 가족,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는 주변의 이웃들. 보통 5월이 감사의 달이라고 하지만 11월이야말로 감사함이 넘치는 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차가운 계절이기에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조차 고맙게 느껴지죠. 내가 감사해 하듯 나의 작은 관심과 마음이 어느 누군가 또는 주변의 생명에겐 추운 계절을 이겨낼 에너지가 될 것 같아요. 몸은 추워도 마음은 춥지 않은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네, 꿈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DJ님들께서 또 어떤 재미있는 그림책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밤 우리 함께한 그림책은 책 읽는 곰 출판 유설화 글 그림의 으리으리한 계집, 미디어 창비 출판 린지매티클 소피 볼레골 그림의 위니를 찾아서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출판사와 저작권 관련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눈으로 담아보세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꿈 DJ 민인자, 날개 DJ 이화였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밤 되세요.